조병과 신세계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제 목요일 6시가 되었습니다. 목요일 6시가 되면 한 주가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추석 이후에 첫 번째 라방이군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생각도 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라방은 제 옆에 우리 신세계로의 김혜은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영화를 좋아하는 김혜은 변호사. 네, 왓챠 평점이 무려 2,500개. 2,600개? 네, 개수가 2,600. 네, 대단한 영화광입니다. 명절 지나면 이혼 상담 많이 오나요? 온다면 몇 배 정도 증가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명절 지나면 이혼 상담 많이 오죠. 몇 배 정도 증가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김혜은 변호사는 명절 지나면 이혼 증가하는 연락이 많이 오긴 하더라고요. 네. 상담을 끝나고 네, 돌아왔는데 뭔가 이렇게 카카오톡 연락이 메시지가 아주 수두룩더라고요. 지인들한테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명절 이후에는 이혼에 대한 문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또 스토리 질문 한번 보면은 3년간 양육비를 못 받아서 양육비 이행 명령 후 매달 120 받기로 했는데 못 받고 40, 10 이렇게 받아요 라고 하셨어요.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해서 받으신 케이스실까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만약 그러시면은 그 이후에도 계속 안 하면은 그쵸. 또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그쵸. 한 3회 이상 또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 명령도 신청할 수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더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감치나 그 과태료 신청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남편이 바람피고 집을 나간 지 3년. 반이 넘었는데 딸 아이가 받을 혜택도 본인이 다 가져가고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지금 바람을 피고 그러면 부정행위를 한 거고 집을 나가고 3년이 반이나 넘었으면 가출한 지도 오래돼서 유책 배우자기 때문에 질문 주신 분께서 이혼 소송을 청구해서 이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충분한 이혼 사유 되세요. 근데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간 지 3년이어서 과연 그 부정행위의 증거를 지금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정행위 증거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이혼 소송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혼 자체는 생각 없고 다만 이제 양육비나 이런 걸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혼 안 하면서 부양료 청구도 가능하시니까 여러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어떤 낙에 사시나요? 변호사님 인생의 낙이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 케이크 먹는 낙으로. 저는 지금 케이크 큰 낙이죠. 큰 낙이죠. 우리 김혜은 변호사는 무슨 낙으로? 저는 요즘은 그 목요일 저녁마다 그 남편이랑 나는 솔로라는 예능 방송을 보는 재미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나는 솔로라고 하는 거를 보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재밌고 그래요? 네. 그게 인기도 많고 좀 화제도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런 뭔가 연애하고 썸 타는 얘기가 더 재밌더라고요. 나도 저때 저런 썸을 탔었는데 저런 달달한 기분을 느꼈는데 이런 거? 그래서 그것이 큰 낙이고 또 최근에 대표님이 저를 위해 스키틀즈 사워맛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당 충전하고 있습니다. 스키틀즈 나도 먹어봤는데 먹으니까 잠이 깨는 것 그죠? 같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나는 원래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초콜릿 대신 스키틀즈로 갈아탈까? 막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어요. 1년 안 된 신혼인데 이혼하려 합니다. 재산 분할은 가져온 것만 가져가는 식으로 가능할까요? 소송할 때? 라고 물으셨어요.
뭐 재산 분할이 어쨌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제 뭐 분할하는 거니까 네. 일단 1년밖에 안 됐으면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자체가 일단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고 뭐 딱 가져온 것만 가져가는 식으로 하는 거는 뭐 조정으로 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네, 신혼이니까 그 거의 보통 이 정도 1년 정도 혼인 기간에 이제 헤어지는 경우에는 각자 가지고 온 재산 가져가는 걸로 마무리하는 거는 맞으세요. 근데 이제 가지고 온 재산 중에 뭐 시가가 상승했다거나 아니면 혼수로 어떤 돈을 들였는데 부동산을 해온 사람은 부동산 시가가 뭐 올라갔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재산 분할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네. 잠금되어 있는 핸드폰 풀어서 확인하는 거는 증거가 안 될 수도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어떤가요? 잠금되어 있는 핸드폰을 풀어서 뭐 카카오톡 뭐 메시지를 확인한다거나 그런 거를 이제 캡처해서 증거로 사용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증거 능력도 인정은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다만 잠금되어 있는 거를 이제 푸는 거는 어쨌든 뭔가 비밀 장치가 된 거를 강제로 여는 거기 때문에 아마 형사상 비밀 침해죄 같은 거에 성부가 문제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정보통신망법 같은 것도 네. 위반의 고려의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이 형사 고소를 하면 벌금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요. 설사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혼 소송에서 증거는 가능하고요. 실제로 이런 증거가 제출됐을 때 상대방이 막 나를 형사고소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조금 낮기는 합니다. 예. 야근은 일주일에 며칠이나 하시나요? 라고 했어요. 예. 뭐 평균적인 값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재판이 많은 주에는 네. 또 아무래도 재판 다니느라 서면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야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도 우리 법무법인 신세계라는 워라밸이 좋은 편이라 야근이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네. 뭐 하기는 합니다. 네. 변호사가 야근을 안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긴 한데요. 막 드라마에서 뭐 우영우 드라마 이런 데서 보는 것 정도의 업무 강도는 사실 아니고요. 노래방에서 도우미 불러서 논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에 대한 일단 증거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논 것이 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인지 혹은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이게 좀 부정행위로 또 진지한 부정행위로 이어졌는지 등에 네. 따라서 그런 이혼 사유가 될지의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서 노래만 불렀냐? 네. 아니면 노래방 도우미랑 노래방에서 나가서 뭐 다른 그게 있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뭐 다른 이혼 사유 전혀 없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만 한번 불렀었다라고 하면은 이혼으로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와 연관된 다른 또 사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면 또 다르고요. 이번 웹툰에서 보니 상대편으로부터의 협박성 전화도 오던데 그런 전화 받으시면 좀 무섭진 않으신가요? 라고 하셨어요. 김소연 변호사가 나왔던 거에서 상대방이 조정 끝나고 나서 뭐 자기가 피해자인데 자기가 더 돈을 받아야 된다면서 이제 막 전화해서 난리를 쳤었죠. 우리 김혜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협박성 전화를 받은 적은 없긴 한데요. 네. 아무래도 소송 진행함에 있어서 약간 상대방 대리인인 거죠? 대리인과 뭐 기싸움을 하거나 그럴 경우는 있기는 한데 딱히 무섭지는 않지만 너무 기분이 안 좋은 때는 있죠. 네. 저는 이런 식의 전화 받아본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그래서 말하자면은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나도 가만 안 두겠다고 할 테면 해보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엔 전화가 안 왔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가 만 18세, 19세가 돼서 이혼을 하면 양육권, 친권 분쟁은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아마 성인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 만 네. 19세가 됐을 경우 네. 성인에 대해서는 양육권, 친권에 정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죠. 그 친권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네, 해당하는 거라서 만 19세 이후에는 뭐 아이 친권 양육권 전혀 네, 상관이 없으세요. 그리고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건강 챙기시면서 일하세요,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 건강 챙기면서 일을 하는 것으로. 네. 카리스마 변호사님이라고 하셨는데, 협박하는 전화에 대해서, 네. 그렇죠. 세게 나가줘야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질문 중에 변호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인데요. 변호사가 되는 과정을 잘 몰라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하셨어요. 네. 뭐 요즘 변호사가 되려면은 로스쿨에 입학을 하셔야 되고 그죠? 로스쿨을 입학하는 것도 이제 험난은 하지만 입학을 한 다음에 3년간의 이제 치열한 공부 끝에 마지막에 변호사 시험을 봐요. 5일간의 이제 아주 고된 시험을 보셔서 거기서 합격하시면 변호사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 학점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로스쿨에서 그 로스쿨생을 뽑을 때 거의 학점이랑 그 법학 적성 시험을 많이 보는 네. 것 같아요. 학점 관리를 이제 잘 하셔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네, 법학 적성 시험 그것도 요새 거의 뭐 엄청나게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원 전문 학원도 있고 전문 학원비만 하더라도 엄청나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법학 적성 시험에서 시험 점수를 잘 받으셔야 이제 로스쿨을 들어가고 로스쿨 들어가면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각 대학에서 학점 좋은 애들만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서 또 학점 경쟁이 있고 나중에 이제 변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네, 열심히 하시면 네, 될 수 있죠.